드래곤볼 연재 40주년 기념작이자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린 다이마의 이야기가 총 28호 막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다이마는 기존 원작 드래곤볼과 드래곤볼 GT 그리고 드래곤볼 슈퍼 시리즈와 달리 마계의 모험이 펼쳐진 만큼 방영 전 드래곤볼 팬분들의 많은 기대를 받았고 나아가 아키라쌤의 유작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준 드래곤볼 다이마 20화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며 다이마가 제작된 기획이도와 최종화에서 밝혀진 새로운 정보와 떡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최강 변신을 뛰어넘어 이제는 자력으로 신변신을 꺼낸 오공이 마침내 고마와 마지막 결전을 펼치게 되었고 오공은 고마를 상대로 연이은 타격에 성공하며 우위를 선점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이전 결전에서 볼 수 없는 타격감과 함께 고마를 상대한 오공이었지만 반면 고마는 여전히 서드아이를 통해 체력을 회복하며 승기를 잡아오기 위한 마력의 기술들을 잇따라 사용합니다. 결국 고마가 오공을 다시 한번 까다롭게 만들 수 있자 오공은 파워를 끌어올리며 고마를 상대했지만 그럴 때마다 고마는 서드아이의 힘을 빌려 다시금 회복하는 사기적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반면 무수히 많은 공격을 성공했던 오공은 선두와 같은 마계의 벌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마와 달리 체력을 회복시키지 못한 채 숨을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공이 이번 전투에 임한 목적은 피콜로를 통한 고마의 서드아이 분리였기 때문에 다시금 파워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고 이어 오공이 고마를 통해 지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자 4차원의 세계가 펼쳐지는 듯했고 이어 고마는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채 마력을 이용한 여러 기술들로 오공을 위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차원은 오공의 기압으로 인해 깨지게 되었고 이어 오공이 고마를 상대로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강한 공격으로 고마를 타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번에는 고마가 숨을 헐떡거리며 서드아이를 통해 다시금 체력을 회복하려 하자 이어 고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오공이 결국 승부를 보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최대 출력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승부수를 던진 오공은 진정한 전투민족 사이어인의 모습과 함께 파워를 끌어올리게 되었고 반면 그 모습을 바라본 고마는 위험을 감지했는지 오공의 행동을 저지시키기 위해 여러 기탄을 발사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오공은 고마가 쏜 기탄에도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은 채 양손으로 기를 집중시켜 자신의 최강의 기술 중 하나인 에네르기파를 준비하게 됩니다. 한편 고마 또한 또다시 위기를 감지했는지 이번에는 거대한 에너지볼을 만들어 오공의 기술을 상쇄시키려 했지만 반면 최후의 기술의 발동 준비를 마친 오공은 이내 최대의 기를 담은 에너지파를 고마에게 발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가 지닌 최후의 기술이 충돌하게 되자 오공의 승리를 염원하는 전사들의 모습과 함께 오공이 다시 한번 기를 끌어올리자 결국 고마의 에너지볼을 뚫어내며 오공의 에너지파가 고마의 복부를 관통했는데요. 나아가 오공의 에너지파는 제1마계에서부터 제3마계까지 뚫어버리는 엄청난 위력을 선보였고 반면 고마는 사라진 자신의 복부를 바라보며 휘청거리기 시작하자 이어 피콜로가 공중으로 이동해 고마의 뒤통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타격만이 남은 상황 속 이내 고마가 무의식적으로 피콜로의 공격을 저지하자 그 모습을 바라본 일행들은 작전이 실패했다며 모두가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 고마는 오공 일행의 작전을 알게 되자 그렇게는 두지 못하겠다며 서드아이를 통해 체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강한 마력을 방출시키자 주위에 있던 전사들 모두가 고마에게 타격을 입히지 못한 채 결국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마법책을 들고 있던 쿠우가 강풍에 날려 자연스럽게 고마의 뒤로 이동할 수 있게 되자 쿠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채 고마의 뒤통수를 3번 가격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쿠우의 대활약으로 결국 눈이 분리되자 이내 글로리오가 서드아이를 짓밟게 되자 마계의 전설의 아이템이 소멸되었고 이어 고마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곧이어 쿠우가 지상으로 내려오자 쿠우의 활약을 인정한 일행들이 쿠우를 칭찬했고 결국 대마왕으로 등극했던 고마가 포박당한 채 긴박했던 최후의 결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한편 마계의 혼란을 초래했던 고마는 100년 동안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마봉파와 같은 원리로서 데게스와 함께 마바가 준비한 호리병에 갇히게 됩니다. 한편 피콜로는 고마가 덴데를 죽이지는 않았다며 100년이 아닌 99년 동안의 참회의 시간이 필요하다 말했고, 결국 고마와 데게스는 함께 갇히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처럼 대마왕이었던 고마가 사라지자 이내 아린스는 고마가 데게스도 없다며 다음 마왕을 거론하게 되고, 한편 개왕신은 아린스는 다른 라이벌들보다 우선순위에 있기에 아린스에게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이어 아린스는 개왕신의 지지를 받게 되자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여주었고, 이어 개왕신은 당신에게도 양심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에 조금 더 힘을 보태게 됩니다. 하지만 아린스는 자신의 야망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 말하자 이내 전설의 나메크인 네바가 그 야망의 목적은 바깥 세계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강한 마계인 거냐고 반문하게 되자, 이어 아린스는 드래곤볼을 통해 강한 마력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계획은 당분간 사양이라 말했는데요. 때문에 만약 대마왕으로 등극해도 강한 마력을 손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왕좌를 빼앗길 수 있다며 아린스가 지금 당장은 대마왕의 자리를 거부하자 이내 네바는 그렇다면 대마왕을 쓰러뜨린 자가 다음 대마왕의 최우선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 언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네바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게 되고, 이어 쿠오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보였지만 이내 대마왕의 자리를 맡겠다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 모두가 당황해했지만 이내 쿠오에게 대마왕의 징표인 하얀 망토가 생성되고, 반면 아린스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는 거냐고 묻자 쿠오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아린스를 부대마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어 합당한 이유를 말하며 아리스를 부대마왕으로 승격시키자 이어 네바와 마바 그리고 두우 또한 마계의 대신으로 지명하게 되고, 더불어 올바른 판단력을 지니고 있는 글로리오와 제3마계의 마신 킹카단에게도 대신의 지위를 부여했는데요. 이처럼 마인부우의 엑기스로 만들어진 쿠우는 전투형인 두우와 달리 천재적인 면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마계의 일을 거듭지었고, 이어 살기 좋은 대마계를 함께 만들어보자며 아린스에게 공동운영을 제안하게 됩니다. 결국 쿠우를 통해 마계의 지휘체계가 단숨에 만들어졌고, 이후 제3마계로 돌아온 베지터는 오공을 바라보며 바로 그 변신을 언급하는데요. 이어 오공은 슈퍼 사이어인포를 말하는 거라며 이전의 강적 부우는 너무나 굉장했기에 그 뒤로도 특훈을 이어나가 새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비밀을 처음으로 들려주게 됩니다. 나아가 아쉬움의 반응을 보인 베지터에게는 너도 초사이어인 3로 변신하지 않았냐고 반문하자 이내 베지터는 그 변신은 울트라 베지터 1호라는 말과 함께 각자가 신변신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이처럼 초사이어인 갓의 특징도 지닌 오공의 신변신 정식 명칭은 바로 GT와 같은 초사이어인포였고, 그 시각 마계를 바라보고 있던 네바는 피콜로와 덴데에게 이곳에 머물지를 묻게 되자 덴데는 지구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떠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행성의 소멸 이후 유목민들이 된 나메크인들에게 지금의 사실을 전달하겠다며 다시금 나메크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선택지를 덴데가 만들어주려 했고, 이어 501행은 마계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한편 대마왕 쿠우는 혹시라도 큰일 나는 일이 발생된다면 또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되었고, 이어 5공은 지구로 돌아가기 전 마계의 벌레를 구입했던 상점에 들리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선두와 같은 벌레는 물론 합체할 수 있는 벌레약도 구입한 5공이었지만 결국 합체 전사는 끝내 최종 결전에서 등장하지 않았고, 이어 펜지가 먼지에 쌓여있던 물품 안에 2개의 서드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 상점의 주인은 이마에 붙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서드아이의 능력도 소개함과 동시에 결국 마계의 전설이라 불린 아이템 서드아이는 총 3개가 존재하며 그중 하나는 오래전 팔렸다는 반전의 장면과 함께 드래곤볼 다이마 최종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연재 40주년 기념작이자 50의 마계 모험 이야기는 총 20화로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이마가 제작될 수 있던 기획의도에는 성인에서 어린아이의 육체로 작아진 드래곤볼 GT를 의식했었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제작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501행은 드래곤볼의 소원을 통해 작아지게 되며 원래의 몸과 빼앗긴 덴데를 찾기 위해 글로리오를 만나 대마계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어 대마계는 지구의 드래곤볼과 달리 구슬신이 드래곤볼을 지키고 있으며 드래곤볼을 얻기 위해선 타마가미와의 승부에서 승리했어야 했는데요.
나아가 이번 다이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드래곤볼 다이마가 드래곤볼 슈퍼로 이어지는 세계관인지에 대한 관심과 설정이었고, 이어 다이마의 지구는 슈퍼와 같은 칠호주라는 사실이 작중에서 언급되긴 했지만 우주를 창조한 건 전원이 아닌 라임스기에 그때부터 다이마와 슈퍼는 같은 세계관이 아닌 평행우주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이마 세계관의 위치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던 가운데 결국 이번 최종화 50의 신변신의 명칭은 초사이어인포라는 사실이 언급되며 다이마는 슈퍼와 달리 평행선상에 위치한 또 다른 세계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현재 드래곤볼의 수장 이오코 아키오는 향후 10년 동안 드래곤볼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기에 드래곤볼 시리즈의 연결성보다는 다중우주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손오공의 모험을 더 오래 보여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연재 40주년 기념작이지만 GT를 의식하며 탄생한 다이마는 원작 슈퍼사이어인 변신 과정은 물론 오마주된 여러 명장면과 함께 모두가 다시 한번 원작의 전율을 느낄 수 있었고, 다만 최종 보스로서 고마의 디자인은 다소 아쉽긴 했지만 다이마의 시청 타겟은 보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었기에 조금 더 유아틱한 모습으로 고마가 디자인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서드아이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존재한 만큼 후우의 말처럼 마계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때 다시 501행들이 마계를 구하기 위한 새로운 이기로 돌아오게 될지, 그리고 그때 진정한 합체전사가 탄생하게 될지는 평행우주로 확정된 다이마 2기 소식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